네, 광교고 1학년 집중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각인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우솔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학원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광교고를 맡게 되는 새로운 선생님이 아마 궁금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클릭하실 수도 있고 이번에 우리 아이 한번 학원을 바꿔보고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어머니께서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제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한 영어에서의 전공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클릭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젊으신데 경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께 위해서 간단히 이제 제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각인학원 광교관이 아니라 강동관에서도 지금 강동고등학교라는 이 학교의 영어 내신을 맡고 있고, 현재 60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서 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 강동고등학교에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90점 이상은 물론이고 현재 지금 학생의 제보에 따르면은 자기가 영어 지금 전교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어서 이제 경력으로서는 절대로 의심을 안 하셔도 괜찮다, 경력이 있는 베테랑 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에 오기 전에는 현재 이제 대성명예맥과 이제 대치에서 수능 영어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컨텐츠 연구원과 이제 모의고사 출제진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를 이제 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아이들의 어떤 이 니즈가 깔려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잘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교고등학교의 내신 영어 요거에 대한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렵지가 않아요. 자, 우리 어머니들 이 멘트를 봤을 때 아니 우리 애 이번에 성적이 생각보다 잘 못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시험지의 절대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영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광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30지문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8주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4지문 정도만 빡세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근처에 있는 이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문을 내고 있는데 유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많아요. 30지문보다 한 15지문 정도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학교는 정말로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험 범위를 학교에서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항 역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객관식 21문항, 서술형 3문항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50분이라는 이 시험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문제당 약 2분이 걸려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선지도 꼼꼼하게 보고 충분히 시간이 남습니다. 충분히까지 아니더라도 시험에 대한 긴장감은 다소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수능스러운 출제 유형이에요. 학교에 어떤 특색이 담겨 있는 그런 괴랄한 문항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여러 모의고사랑 수능 여기서 출제되는 대입 파악이라든지 주제 제목 포함한 대입 파악, 빈칸 추론, 그리고 순서 삽입과 같은 간접 쓰기, 이제 또 포함해서 어법이라든지 어휘 이렇게 굉장히 모의고사처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휘나 듣기 같이 부가적인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 이 강동고등학교에 잠깐 해드리면은 이 강동고등학교 같은 경우 시험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휘와 듣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 듣기에서 상당한 변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서 골치가 아픈데 우리 광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 색깔 글씨가 살짝 바뀌었죠. 그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포인트는 존재해요. 자, 여기 이 하얀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되게 시험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요 글씨들에 이제 숨겨져 있는 좀 약간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시험의 어떤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다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영어 공부를 하고 있던 그 학습량에 따라서 성적도 이렇게 좌우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문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시간을 좀 중점적으로 둬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 문항이 많지가 않다는 거는 다르게 말해서 배점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항대 배점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4.2점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광교가 좀 신기한 게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 배점이 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광교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의 어떤 배점이 좀 더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서술형이 3문항이 되었는데 배점이 12점. 그러니까 문항당 4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3.9점부터 4.4점까지 서술형보다 높은 배점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혹여나 이제 그 선제를 잘못 찍거나 혹은 이제 잘 찍었는데 OL말에 실수를 하거나 좀 어처구니없는 실수라 해도 1등급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수능스럽게 출제를 한다 했는데, 자, 이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대한 기본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능을 위한 기본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어 공부하고 해석 열심히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을 위한 기본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통해서 글 전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능력까지 모두가 총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게 현재 광고등학교 내신 영어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내신이다 보니까 학교의 약간 특성이 반영되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광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약문 문제를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되 필요시 변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지문을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핵심 단어 다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여기 출제해 주시는 요약문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안타까운데 A에 들어갈 단어로 이 학생이 프리스크라이브를 썼습니다. 법률로 규정하다는 뜻인데 이 프리스크라이브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맞아요. 그렇지만 A에 들어갈 단어의 품사가 프리스크라이브,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D를 빼먹어가지고 여기 2점이 지금 탈락이 된 현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문이라는 광교고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서술형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 광고등학교 내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어머니들께서 정말 많이 질문 주실 텐데, 자,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범위가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문을 꼼꼼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제가 PPT 실수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지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핵심 소재를 잘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개념까지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본다면 요거 같은 경우 실제 제 수업 자료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자, 요 부분 같은 경우 이 무용수가 어떤 걸 느끼느냐면, 자, 여기 해석 잘 볼게요. 특정한 조건화 운동이 어떠한 결과도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특정한 조건화 운동?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결국에 시험장에서도 이 단어를 마주하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뇌정지가 되면서 이게 그래서 결국 어떤 내용인 거지? 하면서 흐름을 놓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모호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이 단어의 개념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모두 잡으면서 지문의 큰 틀을, 큰 흐름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항당 배점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점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게 가볍게 고등영어 학습 로드맵을 적어놨어요. 이제 학원 유튜브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 이제 제 예비고의 설명회까지 보신 어머니께서라면은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신 거 아닌가라고 싶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고등영어가 아니라 내신영어 학습 로드맵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똑같습니다. 어휘와 구문이 기본기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독해와 문제풀이가 심화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내신 정규반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8주 동안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어휘와 구문 같은 기본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만약에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8주 동안 30주 해야 되는 거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런 기본기를 직접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와 구문 같은 기본기는 내신 때 커버를 해주는 거에 한계가 있고, 독해와 문제풀이는 제가 얼마든지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가 힘든 친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더 떠먹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휘와 구문 같은 경우는 내신 때 커버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이 끝나고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틈틈이 공부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이 기본기와 그리고 나아가서 독해력까지 이런 것들이 제가 총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광교고등학교 영어 집중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7월 10일, 7월 1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이 진행되고, 시간은 금요일 경우 6시에서 9시,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에서 5시 이렇게 본수업이 진행된 다음에 매주 1회 의무적으로 클리닉에 등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리닉에 등원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주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게 되고, 그리고 단어 테스트 2회차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교고등학교 1학년 집중반 어떤 수업이냐? 먼저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길고 복잡한 문장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보다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력을 위한 요 핵심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구문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수능을 위해서 독해력에 좀 더 몰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필수 구문 개념을 마지막으로 학습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렵고 추상적인 지문을 독해하는 것에서 마스터를 한다. 아이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지문의 난이도가 확실히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독해력을 언제 어떤 지문에 마주하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해력도 물론이고 문제 풀이 능력까지 모두 다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거냐, 단어 테스트를 정말로 빡세게 봐요, 제가. 그래서 매주 2회 고등 필수 단어를 200개씩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 본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단어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때 한 번 더 학습하게 돼서 매 회차마다 100문제씩 총 매주 200개씩을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 테스트 미통 과자는 제가 아까 100개를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타협 없이 무조건 10%입니다, 커트라인은. 그래서 10개 이상 틀린 학생이든 10개 미만 틀린 학생이든 저와 함께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보게 하고, 만약에 커트라인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가 해당 학생 어머니께 따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업을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으냐? 자, 1, 2번 한번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올해 광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 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해석과 독해를 확실히 마스터하고 싶은 친구라면 제 수업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고민할 건데, 이 방학 기간 동안 단어 공부를 정말로 빡세하고 싶은 친구라면 제 단어 테스트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단어 테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단순히 단어를 보고 뜻을 적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유형을 모두 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빈칸 뜻 찾기 유형이라고 학생들이 이 해석을 보고 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은 단어의 끝부분 한번 볼게요. 요렇게 티브, 시브, 시브, 티브, 시브. 단어의 형태가 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단어를 꼼꼼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오답 선지를 고르게끔 정말 치밀하게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유형과 시유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지문 변형을 할 때 이렇게 동의어라든지 반의어 선지를 많이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여기 portray라는 단어와 유의한 같은 뜻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여기 있는 fertile이라는 단어의 반의어를 찾는 문제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이 D유형, 맥락 추론 유형인데 약간 문제의 어떤 형태만 봤을 때 맨 처음에 A유형과 좀 비슷하게 보여요. 자,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A유형 같은 경우는 해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할 필요가 크게 없지만, D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석을 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1번부터 5번 선지 중에서 골라야 돼요.
단순히 이 어휘력을 늘리는 단어 테스트가 아니라 아이들의 해석력까지도 늘리는 올인원 단어 테스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고, 아직 기본기를 갖추지 않았다면은 이제 1학년 2학기는 물론이고 2학년 나아가서 3학년까지도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저와 함께 기본기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2학기와 함께 앞으로의 내신에서 1등급까지 저와 함께 하길 기다리겠습니다. 정말로 준비 열심히 했고 광교교 한 학교를 위해서 대비도 많이 해놨습니다. 한번 제 수업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우리 아이들 앞으로의 영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